옛날 옛적 한양 도성 안 권세 높은 대감댁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방문은 안에서 굳게 걸어 잠겼고 초한 차루만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리였을까요? 야담동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저 동이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시작할게요. 훌쩍 훌쩍 누군가 우는 소리였습니다. 낮고 떨리는 남자의 울음소리였지요. 칠순이 넘은 대감이 먼저 꽃님의 손을 붙잡고 고개를 떨군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는 오늘 밤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시바지로 팔려온 18꽃님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첫날 밤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전 꽃님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꽃님은 18이었습니다. 한양 변두리 초라한 초가에서 아비와 단둘이 살았지요. 아비는 병들었고 집에는 쌀 한 톨 남지 않았습니다. 약값을 마련하려 온갖 일을 했지만 소용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중매쟁이가 찾아왔습니다. 한성에서 손꼽히는 대감댁에서 씨바지를 구한다네. 은자 100냥을 준다는구먼. 씨바지. 그것은 아들을 낳기 위해 사들이는 여종을 뜻했습니다. 꽃님은 아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비는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결국 꽃님은 씨바지라는 이름으로 대감댁으로 팔려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살아남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 대감은 7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손꼽히는 거상이었지요. 전국 8도의 상단을 거느렸고 재산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부유했고 위험 있었으며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이었지요. 대감은 평생 자식 하나 없이 늙어갔습니다. 부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씨만 받으면 그 여종은 쓸모 없어질 것이다. 대감 댁씨바지가 되다니 불쌍한 것. 그러나 첫날 밤 대감은 꽃님에게 손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안에서 잠그고 초 앞에 무릎을 꿇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꽃님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겁에 질려 몸을 떨고 있는데 대감이 먼저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리. 꽃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대감은 고개를 들었지요.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온 노인의 얼굴에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지요. 미안하다. 놀랐겠구나. 대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꽃님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권력 있는 자의 울음이 이토록 처절할 수 있다는 것을. 너를 씨바지로 들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감은 말을 멈추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내게는 너에게 해야 할 말이 있다. 그것을 듣고 나서 내가 결정하거라. 대감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속이며 평생을 살았다. 꽃님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거대한 불을 손에 넣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남의 인생을 짓밟았지. 대감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동업자를 배신했고 빚진 이의 땅을 빼앗았으며 선한 이들을 거짓으로 모함했다. 그렇게 쌓아올린 재산이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이다. 꽃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죄가 자식 없는 벌로 돌아왔다고 나는 믿고 있다. 하늘이 내 씨를 끊으신 것이지. 대감은 꽃님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너를 씨바지로 들인 것은 하늘에 마지막으로 빚을 갚기 위함이다.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대감은 꽃님을 글방으로 보냈습니다. 훈장을 불러 그를 가르치게 했지요. 천자문부터 시작하거라. 꽃님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씨바지에게 왜 그를 가르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며칠 뒤에는 셈법을 가르쳤습니다. 장보 읽는 법을 익히게 했고 상단의 거래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대감 댁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씨바지에게 왜 저런 걸 가르치지? 혹시 대감 나리께서 정신이 이상해지신 게 아닐까? 하지만 아무도 감히 대감에게 묻지 못했습니다. 꽃님은 하루하루 새로운 것을 배워갔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숫자의 의미를 알게 되었지요. 한 달이 지나자 꽃님은 간단한 장부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감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고 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꽃님은 이제 글을 제법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서삼경까지는 아니어도 편지를 쓰고 장부를 정리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지요. 그리고 꽃님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을. 글을 읽을 줄 알게 되자 사람들의 말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누가 속이려 하는지 보이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대감이 상단의 장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보거라. 이것이 바로 내가 평생 쌓아온 재산의 목록이다. 꽃님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한양의 점포, 지방의 토지, 전국의 상단. 헤아릴 수 없는 재산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이 모든 것이 죄의 대가다. 대감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자식도 없고 물려줄 리도 없었지. 꽃님은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눈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지요. 그래서 너를 불렀다.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기 위해서. 어느 날 밤, 대감은 꽃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게서 씨를 받지 않을 것이다. 꽃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나리,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씨바지로 들어온 몸인데. 아니다. 대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씨바지가 아니다. 너는 나의 후계자다. 꽃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배운 글, 셈법, 장부 읽는 법. 그 모든 것이 이것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나리, 저는 천한 여종의 몸입니다. 어찌 대감 나리의 후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신분은 중요하지 않다. 대감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내 피를 이을 자식이 아니라 내 죄를 대신 갚을 사람이다. 꽃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죄를 갚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대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감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이 재산은 모두 죄악으로 얼룩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그냥 두고 죽을 수는 없었지. 대감은 꽃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이 재산을 선한 일에 쓸 사람이 필요했다. 내 피가 아니라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꽃님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를 선택하신 겁니까? 그렇다. 너는 아비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씨바지가 되었다. 그 효심이 진실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대감은 일어나 장롱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문서가 들어 있었지요. 이제부터 내 모든 재산을 너 이름으로 하나씩 옮길 것이다. 꽃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알고 있다. 대감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너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상단을 운영하는 법, 사람을 다루는 법, 악한 이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법까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씨바지가 대감의 살림을 쥐고 있다더라. 대감 나리께서 그 여종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지. 이상한 일이야. 씨바지로 들였으면 아이나 낳게 해야지. 비난과 질투가 몰려왔습니다. 대감 댁 친척들이 찾아와 항의했습니다. 대감 어르신,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천한 여종에게 가문의 재산을 맡기시다니.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하지만 대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재산을 누구에게 맡기든 그것은 내 마음이다. 너희는 물러가거라. 친척들은 분노하며 돌아갔지요. 어느 날 밤, 꽃님이 대감에게 말했습니다. 나리, 제가 물러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다 나리께 해가 미칠까 두렵습니다. 대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대감은 꽃님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미 많은 것을 배웠다. 이제는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갖추었지. 꽃님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은 처음으로 아비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대감의 병세가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이 잦아졌고 밥맛도 없어졌지요.
의원이 와서 진맥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래 사셨습니다.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듯합니다. 대감은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알고 있네. 70을 넘겨 산 것만 해도 과분하지. 그날 밤 대감은 꽃님을 불렀습니다. 꽃님아, 내 곁에 앉거라. 꽃님은 대감의 곁에 앉았습니다. 대감의 손을 잡았지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나리, 제발 버티십시오. 제가 더 배울 것이 많습니다. 아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배웠다. 대감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나는 너를 통해 내 죄의 끝을 보고 싶었다. 내가 평생 쌓아온 죄악의 재산이 선한 일에 쓰이는 것을 보고 싶었지. 꽃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리의 뜻대로 이 재산을 선한 일에 쓰겠습니다. 고맙다. 대감은 꽃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너는 내가 평생 만나본 사람 중 가장 진실한 사람이다. 부디 오래 살아서 많은 이들을 도와주거라. 대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다. 사흘 뒤 대감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72년의 삶이 끝나는 순간이었지요. 꽃님은 대감의 손을 잡고 밤새 울었습니다. 함께한 것은 고작 1년 남짓이었지만 그 시간은 꽃님의 인생 전부를 바꿔놓았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한양의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지요. 거상의 죽음이었기에 온 도성이 들썩였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관아의 관리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모여 숨죽이며 기다렸지요. 유언장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은 꽃님에게. 순간 대청이 술렁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씨바지 여종에게 모든 재산을? 이것은 무효다. 무효야. 친척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에는 대감의 수결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관인까지 눌려 있었지요. 관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정식으로 작성된 유언장입니다.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꽃님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선이 그녀를 향했지만 꽃님은 꿋꿋이 고개를 들고 있었지요. 관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씨바지 여종이 한성 최대 거상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한양 도성은 이 소문으로 떠들썩했지요. 말도 안 돼. 천한 여종이 어떻게 그 큰 재산을? 대감께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셨던 게 분명해. 저 여종이 대감을 홀렸을 것이야. 친척들은 유언장의 무효를 주장하며 관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감께서는 병환 중에 정신이 혼미하셨습니다. 저 여종이 속인 것이 분명하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대감은 1년 내내 정정했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꽃님을 후계자로 지목했었지요. 장부마다 꽃님의 이름이 하나씩 추가되어 있었고 모든 문서에는 대감의 수결이 찍혀 있었습니다. 관아는 친척들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유언은 유효하다. 모든 재산은 꽃님의 소유로 인정한다. 친척들은 이를 갈며 물러났지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꽃님에게 말했습니다. 도망치시오. 재산만 챙겨서 멀리 떠나시오. 그렇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오. 실제로 위협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중에 돌이 날아왔고 협박 편지가 도착했지요. 재산을 내놓지 않으면 죽을 줄 알아라. 하지만 꽃님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대감이 남긴 장부를 펼쳐 들고 하나하나 살펴보았지요. 나리께서 평생 쌓으신 것들이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나의 도리다. 꽃님은 상단의 지배인들을 불렀습니다. 나는 고 대감의 뜻을 받들어 이 상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지배인들은 서로 눈치만 보았습니다. 여종 출신의 어린 여자를 주인으로 모시기는 쉽지 않았지요. 하지만 꽃님은 당당했습니다. 대감에게 배운 장부를 펼쳐 보이며 각 상단의 현황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강릉 상단은 지난달 은자 300냥의 손실이 있었소. 이것을 어찌 설명하시겠소? 지배인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꽃님은 상단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무시했지요. 하지만 꽃님은 대감에게 배운 것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겼습니다. 부정을 저지른 지배인을 해임했고
장부를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공정한 값을 주고 물건을 샀고 곤궁한 이들에게는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었지요. 대감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죄로 얻은 재산을 선한 일에 쓰겠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꽃님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꽃님의 상단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정직하게 장사를 하니 오히려 손님이 늘어났지요. 흉년이 들었을 때는 창고에 곡식을 풀어 백성들을 구했습니다. 전염병이 돌았을 때는 약재를 나누어 주었지요. 사람들은 이제 꽃님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꽃님 상단의 주인, 의로운 거상. 5년이 지났습니다. 꽃님은 한양에서 손꼽히는 거상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그녀를 무시하지 않았지요. 어느 날 꽃님은 아비를 찾아갔습니다. 은자 백냥으로 치료받은 아비는 건강을 되찾아 조용히 살고 계셨지요. 아비, 저 잘 살고 있습니다. 7년째 되던 해 꽃님은 깨달았습니다. 대감의 진짜 비밀이 무엇이었는지를. 그것은 욕망이 아니라 속죄였습니다. 대감은 평생 죄를 지으며 재산을 쌓았지만 마지막에는 그 재산을 선한 일에 쓰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피가 아닌 깨끗한 마음을 가진 이에게 모든 것을 맡긴 것이었습니다. 나리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구나. 제가 이것을 지켜낼 것을. 꽃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감은 꽃님의 효심을 보았고 진실함을 믿었으며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긴 것이었습니다. 꽃님은 매일 아침 대감의 위패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나리, 오늘도 나리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으로 향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꽃님은 이제 28이 되었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존경받는 거상이 되었지요. 사람들은 꽃님의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 봄날 꽃님은 대감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무덤은 한양 외곽 조용한 산자락에 있었지요. 꽃님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날이 저 왔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마치 대감이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꽃님은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나리께서 저에게 맡기신 것들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상단은 날로 번창하고 있고 백성들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꽃님은 지난 10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시바지로 팔려왔던 18의 소녀, 글도 모르고 셈법도 몰랐던 그 소녀가 이제는 한양을 대표하는 거상이 되었습니다. 나리께서 아니었다면 저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여종으로 늙어갔을 것입니다. 꽃님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나리께서는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를 가르쳐 주시고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셨지요. 바람이 다시 한번 불었습니다. 나리, 저는 이제 제 이름으로 삽니다. 더 이상 씨바지도 여종도 아닙니다. 당당한 꽃님 상단의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꽃님은 일어섰습니다. 나리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리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이 재산을 선한 일에 쓰며 살겠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꽃님은 마지막으로 깊이 절을 올리고 무덤을 떠났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꽃님은 생각했습니다. 나리, 감사합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셔서,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대감의 뜻을 따라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겠다고. 15년이 지났습니다. 꽃님은 이제 33이 되었습니다. 꽃님 상단은 전국 팔도에 퍼져 있었고 수많은 백성들이 꽃님의 덕을 입고 살았지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이야기를 궁금해했습니다. 칠순 대감의 진짜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왜 대감은 친척도 아닌 씨바지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었을까? 어느 날 한 선비가 꽃님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야사를 기록하는 선비입니다. 대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꽃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진실만을 기록해 주십시오. 선비는 꽃님에게 물었습니다. 대감께서는 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까? 꽃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리께서는 죄를 갚고 싶어 하셨습니다. 평생 죄악으로 쌓은 재산을 선한 일에 쓰고 싶어 하셨지요. 그래서 당신을? 예. 나리께서는 자신의 피가 아닌 깨끗한 마음을 가진 이에게 재산을 맡기고 싶어 하셨습니다. 선비는 붓을 들어 기록했습니다.
대감께서는 당신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꽃님은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나리께서는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를 가르쳐 주시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지요. 씨바지로서가 아니라 한 번도 손 하나 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비처럼 스승처럼 대해주셨지요. 선비는 감동하여 붓을 멈추었습니다. 선비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대감의 진짜 비밀은 무엇이었습니까? 꽃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여종을 사람으로 만든 선택이었습니다. 선비는 그 말의 깊이를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선택이라. 그것이 비밀의 전부입니까? 예. 꽃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리께서는 저를 씨바지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천하게 대하지 않으셨지요. 오직 한 사람으로 후계자로 대해주셨습니다. 꽃님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선택이 저를 바꾸었습니다. 그를 깨우치게 했고 세상을 보는 눈을 뜨게 했으며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알게 해주었지요. 선비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원망하신 적은 없습니까? 처음 씨바지로 팔려왔을 때 그 수모를. 꽃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할 뿐입니다. 그때 그곳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무지한 채로 살다 죽었을 것입니다. 대감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꽃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날이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꽃님은 이제 38이 되었습니다. 꽃님 상단은 조선 팔도에서 가장 큰 상단이 되었지요. 하지만 꽃님은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이익의 절반은 가난한 백성들을 돕는 데 썼고 흉년이 들면 곡식을 풀어주었으며 병든 이들에게는 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꽃님 상단은 의로운 상단이다. 저 분이야말로 진정한 거상이다. 어느 가을날 꽃님은 다시 대감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20년 전 씨바지로 팔려온 소녀. 이제는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된 여인이 무덤 앞에 섰습니다. 날이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꽃님은 저를 올렸습니다. 나리께서 바라셨던 대로 재산을 선한 일에 쓰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단풍잎이 떨어지며 무덤 위에 흩날렸지요. 꽃님은 생각했습니다. 씨바지로 팔려온 꽃님은 거상이 되었고 대감은 비로소 죄에서 풀려났습니다. 이것은 권력보다 큰 선택이 한 인생을 바꾼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 신분이 아닌 마음을 보는 것. 그것이 대감이 꽃님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지요. 옛말에 이르기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습니다. 꽃님은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았고 대감은 그런 꽃님을 믿어주었습니다.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지요. 진실한 마음과 올바른 선택은 반드시 세상을 바꾼다는 교훈을 남긴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